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려봤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시간을 좀 넉넉하게 드렸습니다. 자, 일단 위에서부터 좀 내려가다가 내려가 보도록 하죠. 일단은 위에 부분은 저번 주에 했던 내용과 방금 전 시간에 했던 내용으로 웬만한 것들이 다 쉽게 처리가 가능할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 뭔가 좀 달라지는 형태일 건데 해보겠습니다. 자, 기존의 A2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한다면 삭제. 자, 데이터베이스를 지울 때 사용하는 문법은 딜리트가 아니라 드랍이죠. 드랍 데이터베이스 A2. 근데 만약 존재한다면이니까 만약 존재한다면이라고 하는 말까지 같이 넣어주도록 하고요. 저는 지금 존재했었기 때문에 경고 없이 잘 지워진 상태고, 데이터베이스 만들기 create 데이터베이스 A2. 자, 여기도 이제 우리가 만약에 DML 데이터를 만드는 상황이었다면 insert라는 걸로 시작을 했을 텐데, 이제 데이터보다 상위 개념인 데이터베이스를 건드리는 상황이니까 create, 그 다음에 사용 use A2. 자, 그 다음에 테이블 만들어 달래요. 이번엔 애초에 컬럼 4개를 가지고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네요. 자, 테이블 만들 때도 역시 create 테이블 article. 자, id부터 origdate, title, body 이렇게 4가지의 컬럼을 만들 겁니다. 자, 근데 데이터 타입 넣어줘야 되니까 id는 int, origdate는 데이터 타임, title은 바차 100 정도, 그리고 body는 텍스트 이 정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거 같아요. 뭐 다른 타입들은 크기를 지정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바차라고 하는 이 문자형 데이터 타입은 크기를 지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일 때 이 100이라는 녀석이 실제로 한글이 한 글자당 1이라는 숫자를 차지하지 않는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제목을 뭐 30글자로 제한할 거야 라고 했을 때 30글자가 정확히 어떤 정도의 크기를 가지는지 완벽하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숫자 부분을 좀 넉넉하게 항상 한 500에서 1000 정도 이렇게 놓고, 어차피 가변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놓고 쓴다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요즘에 뭐 컴퓨터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그렇게까지 메모리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이야 당연히 뭐 그렇게까지 뭐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 양이라던가 테이블 양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뭐 크지 않지만, 제가 간단하게 하나 말씀을 드리면 평균 정도, 평균적인 크기의 규모라고 할게요.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를 하는 테이블의 개수가 대략적으로 몇백 개는 돼요. 이 몇백 개가 이제 뭐 200개, 100개는 무조건 거의 넘었던 것 같고요. 제가 경험했던 프로젝트들을 봤을 때 100개에서 한 200개는 기본으로 깔고 갔던 것 같고, 조금 규모가 큰가 싶은,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평균적인 규모라고 느껴지는 녀석이 제가 다뤘던 것 중에 한 400개에서 한 600개 정도 되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테이블의 개수가 그래요. 실질적으로 테이블이 이렇게 많고요. 그 테이블들 안에는 당연히 데이터도 많이 들어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뭐 여유롭게 컬럼의 크기를 정하는 부분을 이제 500에서 1000 정도로 매번 해왔다면, 우리가 이 모든 테이블이 가져야 되는 총 크기를 따져봤을 때 생각보다 많이 커지겠죠. 지금이야 이거 하나가 이렇게 커진다고 해도 별로 의미가 없지만 결국 쌓이다 보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커질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용량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무료로 사용하는 이 MySQL 같은 경우에 제가 크기를 정확하게 딱 찝진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일정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크기를 넘어가려면 뭔가 추가적인 결제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기타 방법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개선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초기에 데이터의 양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늠을 해요.
그래서 요 정도 데이터베이스 용량은 총 필요하겠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데이터베이스의 크기가 진짜 예를 들어서 그냥 막말로 5기가다 5기가다 라고 하면요, 이 5기가의 용량 안쪽에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엔 물리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영속성을 가지는 데이터다 보니까 이 크기를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크기를 벗어나는 데이터를 저장을 하려고 할 때, 혹은 쌓인 데이터들의 총 크기가 이 크기를 벗어날 때 데이터베이스는 올바르게 작동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 추가되는 데이터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도 당연히 업데이트를 진행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이제 경비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는 데이터를 마구잡이로 막 저장을 해놓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고,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들, 그러니까 소모성 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제대로 소모가 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데이터의 그 하나의 컬럼이 가지는 이런 크기조차도요, 너무 여유롭게 가져가면 안 돼요. 그렇다고 너무 타이트해도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하되, 지금 예를 들어 한글 한 글자가 이거 기준으로 한 3칸에 3이라는 크기를 차지한다, 요 정도 여유롭게 바라보면, 지금 100이라는 크기를 지정을 했을 때 우린 제목을 대략 한 33글자 정도로 잡아 놓은 거죠. 근데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요 정도 되면 사실 큰 문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내가 제목을 좀 더 길게 쓸 수 있게 열어 놓을 거야 라고 하면 당연히 더 커지긴 해야 돼요. 이렇게 정해 놓은 사이즈보다 커지는 데이터가 들어오려고 할 때 얘는 한번 거부 반응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여유롭지 않되 너무 타이트하진 또 않으면서 적당한 그 크기를 잘 지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막 이런 거 있죠. 사실 그런 부분으로 따졌을 때 이 인트라고 하는 정수형 데이터 타입도 우리가 그 저번 주에 봤던 데이터 타입 중에서 뭐 타이니 인트, 스몰 인트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인트보다는 더 크기가 작은 숫자를 담을 수 있는 녀석들이었는데,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도 좋아요. 근데 제가 대중적으로 잘 쓰지 않는다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숫자 데이터도 좀 일반적인 경우에 얘가 가지고 있는 크기와 그 스몰 인트, 뭐 타이니 인트 이런 녀석들이 가지고 있는 크기가 그렇게까지 다이나믹하게 영향을 준다라는 느낌은 일단 없고요. 좀 영향을 줄 수도 있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데이터가 0과 1만 채워질 거예요. 모든 컬럼의 데이터가 0과 1로만 채워질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뭐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논제로서 값을 저장할 거예요. 그러면 사실 굳이 인트를 쓸 필요가 없겠죠. 0과 1은 그냥 타이니 인트 같은 걸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거니까요. 그렇죠?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인트를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바차만 유독 이제 크기를 지정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해줘야 된다. 근데 주의를 할 때도 너무 빡빡하게 생각하지는 않되 적당하게 여유를 좀 주는 게 좋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얘기를 하나 드렸고, 자, 이렇게 테이블 만들면 잘 만들어지나요? 이거 문제 없나요? 이거 문제 없죠? 잘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이런 데다가 콤마 하나를 더 찍었다 그러면 그때 문제가 생길 거예요. 실제로 에러가 발생을 하겠지만. 그 다음에 아티클 테이블을 조회하래요. 에스터리스크로 조회를 하라고 했으니까, 사실 이 조회문도 들여쓰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이런 느낌으로 할 수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만약에 에스터리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실제로 컬럼명 가지고 조회를 한다라고 했을 때 컬럼을 이렇게 나열하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나열해 놓으면 가독성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컬럼들을 나열을 할 때, 보통 제가 이제 실무에서 주로 사용했던 방식이, 여기서는 정확하게는 들어맞지 않지만 저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갔어요. 쉼표를 뒤에 놓지 않습니다. 이거 그 전에 제가 할 때 이렇게 해드린 적이 없는데, 만약에 이렇게 썼다면 이것도 뭐 큰 문제가 되거나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런 건 아니지만, 자, 쉼표가 컴마가 뒤에 있어버리면은 이 컴마가 생각보다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쿼리를 장황하게 짜다 보면 이 컴마 하나를 깜빡하거나 컴마 하나를 더 쓴 경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는 일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그럼 우린 이 쿼리를 보고 이 에러 내용을 찾아야 되는데, 그럴 때 진짜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것도 있고 제가 실제로 이제 취업해서 코드들을 봤을 때 데이터베이스 쿼리를 봤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적응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 딱 요런 느낌. 이렇게 컬럼들을 쭉 나열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열을 하는 컬럼의 개수가 뭐 이렇게 4가지 정도만 돼도 사실 한 줄을 써도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죠. 여기에 한 10몇 개, 20몇 개, 30몇 개 이런 식으로 컬럼명들이 쭉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런 줄 제대로 안 맞췄을 때 생각보다 진짜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줄 바꿈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또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프로젝트에서는 애스터리스크로 줘야 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가 아니라 제가 직접 컨트롤했던 실무 코드들 그 DB 쿼리를 작성했던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은 애스터리스크 쓴 적 진짜 손에 꼽아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 없어요. 설령 10개의 컬럼이 존재하는 테이블인데 그 중에 9개의 데이터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10개 중에 1개 빼고 다 불러오는 거죠. 그럼 애스터리스크로 불러온 다음에 9개만 활용하면 되지 않냐?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가능합니다. 근데 10개 중에 9개만 필요하면 9개만 불러오게 썼었어요. 그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좀 이거는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10개 중에 10개를 불러와야 되는 상황에서도 컬럼을 나열한 적도 있어요. 이건 상황에 따라 좀 다른 부분이지만 실제로 애스터리스크를 그렇게 잘 활용하지 않는다. 근데 지금 우리는 좀 간편하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 애스터리스크를 그냥 쓰고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컬럼을 데이터를 불러올 때도 결국에 모든 걸 다 불러와서 불필요한 것까지 불러와서 우리가 그 녀석들을 시간을 쓰고 용량을 쓰고 이런 작업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잘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려면은 줄바꿈도 잘 해야 돼요. 잘 안 하면 가독성이 떨어질 거니까. 자, 그러면 아티클 테이블 방금 만들었기 때문에 조회해보면 당연히 데이터는 들어있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인설트를 진행을 할 건데요. 인설트에 into 아티클에 데이터를 넣을 거야. 자, set id부터 넣어야겠죠? 근데 id는 여기서 넣지 말라고 하고 있네요. 주는 값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녀석을 가져와서 이렇게 작성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녀석 실행. 자, 데이터 들어갔고 똑같은 거 한 번 더 하라고 하니까 복사해 와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이블 조회 다시 해볼 건데 자, 이번에도 id가 널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id라고 하는 이 컬럼은 상당히 중요한 고유식별 값으로서 존재를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아까처럼 지금 바로 1교시 때 풀었던 문제처럼 예를 들어 전체 2개를 다 1로 바꿨어요. 혹은 1로 바꾸고 싶어요. 이 녀석을 하나만 골라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젠 있죠. 날짜 데이터를 잘 보시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만으로도 우리는 이 컬럼을 골라낼 수 있는 조건 웨어절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이 id라고 하는 컬럼 자체는 얘는 그냥 무조건 1번 게시물부터 시작을 해서 쭉 넘버링이 되어야 돼요. 그죠? 예를 들어 뭐 제가 1000번까지 쓸 거야. 그럼 1번부터 1000번까지 알아서 숫자가 매겨지면 너무 좋겠죠. 우리가 글 쓸 때 실제로 게시물 작성할 때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몇 번 게시물을 쓰고 있나를 직접 입력하는 건 없어요. 사용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고요. 모릅니다. 완전히 글을 작성하고 나서 리스트에 가 봤을 때 거기에 이제 한 켠에 번호가 그냥 나타나는 것 뿐인 거지 사용자는 이걸 몰라도 돼요. 그렇다라는 건 직접 입력하는 거 아니란 얘기죠. 근데 그건 개발자도 똑같습니다. 이거 일일이 1번부터 2번, 3번 이렇게 쭉 다 입력하는 거 상당히 불필요한 작업이에요. 그리고 직접 입력을 한다, 개발자가 입력을 해야 한다라는 건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확률도 존재하는 겁니다. 왜냐면 개발자가 밀어 넣는 거니까. 그쵸? 물론 우리가 이런 잘못된 데이터를 넣을 확률을 없애기 위해서 완벽한 로직을 짜서 넣을 수 있겠지만 애초에 그런 거를 배제시키자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id라고 하는 컬럼이 가진 값은 고유식별 값으로서 절대로 데이터가 없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몇 번 게시물이다 라는 그 몇 번의 데이터가 없는 경우는 없었죠.
실제로 없게끔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데, 그럼 이 녀석도 지금 널이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널이 들어갈 수 없게끔 우리가 코드를 수정을 할 겁니다. DB에서도 같은 개념으로서 활용을 할 건데, 자, id 데이터는 꼭 필수니까 널을 허용하지 않게 바꾸자라고 하고 있고요. 힌트로 alter table과 not-null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널값 때문에 경고가 뜬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실제로 실행을 해보고 나서 다시 느껴보죠. 자, 힌트에서 나온 대로 alter table, 왜 alter table이에요? 지금 테이블의 구조를 바꿀 거야 라는 명령어를 제가 썼죠. 근데 왜? 지금 id 컬럼이라는 녀석이 너를 허용하지 않게 바꿔야 되는데 왜 alter table이 나왔죠? 우리가 id 컬럼이 가지고 있는 너를 허용한다라고 했던 그 개념을, 너를 허용하게끔 만들어져 있던 그 컬럼의 데이터를 우리가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컬럼이 수정되는 겁니다. 근데 컬럼이라는 건 테이블의 구조의 일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컬럼 제약사항을 바꾸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alter table을 사용을 할 것이다. 사용 방식은 간단합니다. 자, alter table, 나 테이블 구조 바꿀 거야. 어떤 테이블 바꿀 건데? article 테이블 바꿀 거야. 여기서 뭐 할 건데? 자, modify column이라고 할 겁니다. 컬럼을 수정할 거야. 기존에 있는 컬럼을 수정하는 거니까 modify column. 없던 컬럼을 만들면 add column.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컬럼 수정할 건데 id라는 컬럼 수정할 거야. 자, 근데 id라는 컬럼 int라는 데이터 타입 가지고 있죠. 근데 제가 만약 여기서 데이터 타입을 적지 않는다고 하면, 뭐 여기 이제 id 컬럼 수정할 거야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not-null이라고 하는 이제 제약사항 이 녀석을 추가를 한다라고 하면 얘는 안 돼요. 왜냐면 우리 데이터 타입을 여기서 명시를 해야 돼요. 컬럼을 추가하든 수정하든 뭐 그런 이제 컬럼을 직접적인 내용을 건드리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컬럼명과 데이터 타입이 같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 데이터 타입을 지웠는데 코드가 실행이 된다면 우리는 영영 해당 컬럼의 데이터 타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명시를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명시를 할 때 제가 여기다가 만약에 바차를 사용한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id 컬럼의 데이터 타입을 바차로 바꾸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필요하다. 이거 없으면 애초에 이 쿼리를 실행할 수가 없다. 그리고 있는 데이터 타입을 없게끔 만들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not-null이라는 거, 제가 아까 전에 한번 언급됐던 제약사항 중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제약사항, 말 그대로 생각을 해보면 제한을 좀 걸어 놓은 거죠. 자바를 사용할 때 변수 만드는 상황, 변수 선언하는 상황에서 데이터 타입을 명시하는 것처럼 그 변수한테 이제 너 이 타입의 데이터밖에 못 들어가 라고 제한을 거는 것처럼 DB도 마찬가지예요. 컬럼한테 제약사항을 추가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제약사항 중에 not-null이라는 녀석을 써보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주는 의미가 뭐 같아요? 널 안 돼 라는 의미예요. not-null, 널은 안 된다 라는 의미고요. 실제로 우리가 실행을 하면 이제 널 안 돼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널이라는 데이터는 해당 컬럼에 존재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행을 했을 때 성공과 경고가 나왔는데 경고 메시지를 보시면 데이터 truncated for column idlo 1이에요. 그리고 2도 있고요. 얘가 무슨 말이냐? id 컬럼의 첫 번째 줄 데이터가 손실됐다, 손상됐다. 얘는 두 번째 줄의 id 컬럼에 있는 데이터가 또 손상됐다. 뭐가 손상이 됐냐 하고 다시 조회를 해서 보면 널이었던 게 0이 되었습니다. 근데 얘가 자동으로 0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우리가 널 안 돼라고 했기 때문에 기존에 널이었던 녀석들이 존재할 수가 없어졌어요. 존재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다는 얘기는 이 녀석들이 아예 사라지게 되는 건데, 사라졌다고 칸을 완전히 비워놓을 수가 없죠. 지금 이러한 모양으로 표를 만들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그럼 칸은 또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칸에 그럼 뭐 넣어? 라고 했을 때 DB가 판단한 거예요. 아, 여기는 int 타입이구나, 정수형 타입이야. 그러면 얘가 무슨 정수가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일단 0 넣어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0이 들어온 거예요. 자바에서도 int 타입으로 변수 만들어 놓고 전역 변수 만들어 놓고 초기화 안 하면 디폴트 값 초기화 0으로 해주죠. 그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이렇게 해도 얘가 알아서 어느 정도는 진행을 해주지만 우리가 이런 방식은 웬만하면 지양해야 돼요. 지양. 알아서 해주는 거를 너무 이렇게 신뢰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알아서 해주는 건 문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얘가 알아서 처리한 이런 상황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야 돼요. 문제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알아서 해주는 기능이라면 그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지만 여기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제약사항 중에 이제 디폴트라고 하는 제약사항이 존재를 하고요. 그 디폴트라는 걸 정해 놓으면 애초에 우리가 어떤 초기 값으로 해당 컬럼의 값을 채울지 명시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웬만하면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낱널이라고 하는 제약사항을 추가해서 ID 컬럼에 널이 들어갈 수 없게끔 바꿔놓은 상태인데, 자 테이블의 구조를 또 볼게요. 여기서 구조를 잘 보시면 이제 여기 부분을 들어갈 겁니다. ID라고 하는 컬럼이 첫 번째 줄에 위치하는 녀석인데 얘만 이제 널 부분이 노가 됐어요. 널 안 돼 라고 했죠. 지금 얘가 말하고 있는 게 널 가능 여부예요. 그래서 이거는 널이라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널 레이블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널이 돼 안 돼를 물어보는 거예요. 널 레이블 이렇게 널이 돼 안 돼, 얘는 안 돼. 우리가 방금 낱널 했으니까 안 돼 하는 거고요. 밑에 있는 yes들은 널 가능해 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보관을 할 때 널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가도 되는 컬럼이 아니라면 낱널이라는 제약사항은 무조건 있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제약사항을 제대로 걸지 못했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약사항 같은 게 사실 지금까지 제약사항 없이 컬럼 잘 만들었고 데이터도 잘 넣었어요. 그러면 제약사항이라는 건 필수 조건은 아니겠네요. 그쵸? 우리가 안 넣었을 때도 문제가 없었으니까 필수는 아니에요. 근데 제약사항이라는 건 필수라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우리가 뭔가 개발을 할 때 제약사항을 많이 걸어서 개발을 하면 개발하는 당시에는 신경 쓸 게 많다. 우리가 데이터가 조금만 잘못돼도 정상적으로 들어가지 못할 거고 데이터가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애초에 에러가 나버릴 거예요. 그래서 신경 쓸 게 되게 많아져요. 개발할 때. 대신에 뭐가 좋겠어요? 유지보수가 편하다. 그쵸? 개발할 때 신경을 많이 써서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결국에 유지보수가 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다시 그 코드를 봤을 때 혹은 뭔가 내가 작성하지 않은 코드를 봤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발견이 될 거거든요. 데이터 타입이 맞지 않아서 에러가 발생을 했다 혹은 제약사항을 어겼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을 했다 이런 것들이 다 나올 거니까요. 근데 제약사항이 그런 게 없으면 어떤 에러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안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약사항을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꼭 필요한 제약사항들은 무조건 추가한다라는 개념으로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할 거고요. 꼭 필요하진 않지만 있으면 좋은 제약사항들도 같이 추가할 겁니다. 대신에 필요하지 않거나 의미가 없는 제약사항들은 어떻게 써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필요하지 않은 거랑 의미가 없다면 그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그거는 진짜 불필요한 거니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다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낱널 이런 거 잘 생각을 해줘야 되고, 자, 이 밑에 있는 내용은 쉬는 시간을 잠깐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